안녕하세요, 런업TV 송PD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리뷰해드릴 러닝 기어는 바로 소니의 링크버즈 클립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리뷰해드릴 이 소니의 링크버즈 클립이라는 제품은요, 지난 1월 22일에 국내 출시를 한 소니의 신제품이고요. 저는 사실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오늘 여러분께 리뷰해드릴 이러한 오픈 이어 타입의 이어폰을 소니가 출시하기를 기다려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3월 8일에 LA 마라톤을 가려고 준비하던 시점에 소니 코리아 마케팅 팀으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1월 22일에 출시한 오픈 이어 타입의 링크버즈 클립이라는 제품이 출시를 했는데, 런업TV를 통해서 러너들에게 좀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이제 저한테 조언을 구해주셔서 소니코리아와 미팅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제 일단 저는 리뷰를 하기 전에 실제적으로 러너들에게 도움이 되는 아이템인지를 먼저 검증을 하거든요. 그래서 소니코리아 마케팅 팀과 미팅을 진행을 했고, 상품에 대해서 제가 먼저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품에 대한 설명을 다 들은 후에 이 정도면 LA 마라톤에서 직접 착용하고 뛰면서 검증해도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2월 말에 제품을 제가 협찬을 받았고요. 시딩 받은 제품을 가지고 2016 LA 마라톤에 제가 가지고 갔습니다. 그리고 실제 오늘 리뷰해드릴 이 소니의 링크버즈 클립이라는 제품을 제 양쪽 귀에 착용을 하고 42.19km를 완주를 했어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먼저 링크버즈 클립이라는 제품을 착용하고 풀코스로 완주한 러너가 됐죠. 그래서 오늘 리뷰는요, 전반부에서 제품에 대한 주요 특징 설명드리고, 후반부에서는 제가 2016 LA 마라톤에서 링크버즈 클립을 착용하고 달리면서 느꼈던 저의 생각들, 그 다음에 제품의 장단점들을 이야기해드리는 순서로 오늘 리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러닝을 시작하신 분 굉장히 많으시죠? 그런데 일부는 러닝 크루에 소속이 돼서 함께 달리는 러닝의 즐거움을 느끼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대다수의 우리 러너분들은 혼자 달리는 즐거움을 더 선호하죠. 저도 최근에는 테스트하거나 조깅을 할 때 이제 저 혼자 달리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때마다 가장 먼저 챙기는 게 블루투스 이어폰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리뷰해드리는 이 제품이 러너분들한테는 굉장히 소중한 아이템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달릴 때에도 이어폰이 귀에서 떨어질 염려가 없고, 마라톤처럼 긴 거리를 달려도 귀가 아프지 않으면서, 또한 달리면서 외부의 소리도 들을 수 있어서 안전한 소니의 오픈 이어 타입 링크버즈 클립에 대해서 지금부터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특징은 바로 오픈 이어 타입이라는 겁니다. 일반적인 이 커널형 이어폰처럼 귓구멍을 막고 있는 타입이 아니에요. 귀를 완전히 비우는 오픈 이어 타입이기 때문에, 첫 번째, 이어폰을 오래 착용하고 달려도 귀 내부가 습해지지 않아서 웨이드염 같은 이제 염증으로부터 좀 자유롭다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달리는 동안에도 외부 소음을 직접적으로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주변 상황 파악이 가능하다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 이어폰 자체를 귓바퀴에 걸쳐서 사용하는 클립형이잖아요. 그래서 선글라스나 고글 같은 거를 귓바퀴 위에 걸쳤을 때에도 편안하게 착용이 가능하다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링크버즈 클립은 기본적으로 안정적으로 고정되는 특징을 갖고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실리콘 재질의 피팅 쿠션이 제공이 돼요. 그래서 이 피팅 쿠션을 장착하게 되면 러닝과 같은 이 격한 운동할 때도 흔들림 없이 고정된다는 그런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링크버즈 클립의 두 번째 제품의 특징은 바로 러닝에 최적화된 초경량 설계라는 겁니다. 유닛당 6.4g의 초경량 설계이기 때문에 오랜 시간 착용해도 아프지 않다라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오른쪽 이어폰 한 개가 6.4g, 왼쪽 이어폰 한 개가 6.4g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특징이 여러분들이 굉장히 궁금해하는 음질이죠. 그래서 이 소니의 링크버즈 클립에는 그동안에 소니가 업그레이드 해왔던 오디오 기술이 그대로 담겨져 있다. 일단
오픈이어 타입 이어폰이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될 이어폰의 본질이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때 그 첫 번째 본질은 뭐냐면, 일단 실내에서는 음질이 뭉개지지 않아야 돼요. 그러니까 귓구멍이 열려 있잖아요. 그래서 실내에 들어갔을 때는 귓구멍을 막고 들려주는 커널형 이어폰과 비교했을 때 음질이 뭉개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귓구멍을 막는 커널형 같은 경우에는 저음이 굉장히 강하게 잘 구현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오픈이어 타입에서는 귓구멍을 막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저음 같은 것들을 살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픈이어 타입의 이어폰의 본질 첫 번째는 실내에서도 음질이 뭉개지지 않아야 된다. 그 다음 두 번째 오픈이어 타입 이어폰의 본질, 가져야 되는 특성은 밖에서도 묻히지 않는 출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서로 상반되는 특징을 둘 다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게 바로 이 오픈이어 타입의 이어폰의 숙제이자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출시한 소니의 링크버즈 클립은 이 두 가지 기능을 다 가지고 있다. 네, 그렇다면 이러한 본질을 이 링크버즈 클립은 어떻게 만족시킬 수 있느냐? 이 부분을 이해하려면 소니의 이어폰이 가지고 있는 기술을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께 리뷰해드리는 이 링크버즈 클립이라는 이어폰에는 DSEE라고 하는 소니가 자랑하는 기술이 지원이 됩니다. 이 DSEE는 뭐냐면 디지털 사운드 인핸스먼트 엔진이라고 불러요. 우리가 이제 흔히 낮은 화질의 유튜브 영상을 AI가 분석해서 강제로 4K처럼 또렷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오디오계의 업스케일링 기술이 바로 DSEE라고 보면 됩니다. 우리가 흔히 듣는 MP3나 아니면 스포티파이나 유튜브 뮤직 같은 그런 스트리밍 음원은 용량을 줄이기 위해서 압축 과정을 거치거든요. 그런데 이런 압축 과정을 거치는 와중에 인간의 귀에 잘 안 들린다고 판단되는 고음역대의 데이터가 잘려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예민한 귀를 가지고 계신 우리 러너비님들이시라면 소리가 다소 답답하거나 공간감이 부족하게 느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소니가 가지고 있는 이 DSEE라는 이런 기술이 적용되게 되면 바로 이 잘려나간 고음역대를 스스로 계산해서 채워넣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링크버즈 클립이 가지고 있는 음질 측면에 있어서의 제품의 특징 두 번째는 바로 오픈형이라 저음이 빠지기 쉽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 소니의 링크버즈 클립은 사운드 커넥트라고 하는 앱이 같이 있거든요. 앱 내에서 이퀄라이저 설정을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이퀄라이저 설정은 10가지의 밴드 설정을 조절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잘 조합하게 되면 오픈형이라 저음이 빠지는 단점을 보완할 수 있을 정도로 제법 밸런스 좋은 소리를 뽑아낼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링크버즈 클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네 번째 제품의 특징은 다양한 청취 모드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기존 링크버즈에는 없던 기능들이 추가가 되었는데요. 첫 번째가 표준, 스탠다드죠. 이 스탠다드 모드는 일반적인 오픈형 사운드 모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출퇴근할 때나 아니면 산책할 때나 가벼운 러닝할 때 이 스탠다드 모드로 놓고 들으시면 음악과 주변 소리가 균형이 잘 맞는 그러한 기본 모드가 바로 이 표준 모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청취 모드는 보이스 부스트 모드입니다. 찻소리나 아니면 사람들로 붐비는 거리들 있잖아요. 그러면 엄청 주변에 소음이 많지 않습니까? 그럴 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유튜브를 시청한다. 그러면 유튜브에 나오는 영상에 사람 목소리만 더 또렷하게 잘 들릴 수 있도록 중음역대를 키워주는 음성 강조 모드가 바로 이 보이스 부스트 모드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전화가 와서 전화 통화를 한다고 했을 때 상대방의 목소리가 굉장히 또렷하게 잘 들리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러닝할 때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사용할 수 있고요. 일상생활을 사용할 때 보이스 부스트로 청취 모드를 놓게 되면 통화나 아니면 유튜브 같은 걸 했을 때 사람의 목소리를 더 또렷하게 들을 수 있는 그러한 모드를 갖고 있다. 그리고 세 번째 모드가 바로 누음 방지라고 해요. 그러니까 음이 밖으로 새는 걸 방지하는 모드라는 의미죠. 오픈형 이어폰의 가장 큰 단점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엘리베이터 같은 조용한 공간에 들어갔을 때 내가 듣는 음악 소리가 밖으로 새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밖에 있는 사람도 다 음악 소리가 들리잖아요. 그런데 소니는 이러한 음이 밖으로 나가는 걸 방지할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어요. 누음 방지 모드로 바꿔놓으면 조용한 카페나 아니면 엘리베이터에서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최근에 사운드 커넥트 앱이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그 안에 청취 모드가 하나가 추가가 됐습니다. 배경음악 모드라는 게 새로 추가가 됐거든요.
이 배경음악 모드는 소니가 가지고 있는 DSP, 그러니까 디지털 신호 처리 기술을 이용해서 소리의 위치를 머리의 바깥쪽, 바로 옆에서 들리는 게 아니라 일정 거리 떨어져 있는 공간에서 들리는 것처럼 느껴져요. 마치 카페나 거실 스피커에서 음악이 흘러나오는 것처럼 아주 자연스럽게 약간 뒤쪽에서 들리는 것처럼 음악이 들리는 그런 모드를 배경음악 모드라고 하고요. 최근에 사운드 커넥트 앱이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추가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배경음악 모드는 링크버즈 클립 단말기에서 태핑으로 전환할 수는 없고요. 사운드 커넥트 앱을 켜서 배경음악 모드로 전환해야 되는 그런 모드입니다. 그리고 링크버즈 클립의 5번째 제품의 특징은 바로 선명한 통화 품질에 있습니다. 소니가 이번에 뭐라고 밝혔냐면요, 이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서 5억 개 이상의 음성 샘플을 분석해서 완성한 AI 노이즈 감소 알고리즘을 적용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어폰에 듀얼 마이크와 골전도 센서가 있기 때문에 주변 소음을 효과적으로 또 억제를 하는 그런 기능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말하는 사람의 목소리는 또렷하게 전달하고 주변의 소음은 효과적으로 억제하는 그러한 두 가지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선명한 통화 품질이 가능하다. 다음 6번째 제품의 특징은 IPX4 일상생활 방수가 가능하다 라는 특징입니다. 이 IP 등급은요, 여러분, 보통 IP 뒤에 붙는 두 자리 숫자로 표시가 돼요. 이 IP 다음에 나오는 첫 번째 앞자리는 방진, 그러니까 먼지나 이물질이 기기 내부로 들어오는 거를 막는 능력이 어느 정도 되냐를 표기하는 거고요. 뒷자리, 그러니까 IPX4 같은 경우에는 4, 이 뒷자리 숫자는 방수의 등급을 의미해요. 물이 기기 안으로 들어오는 걸 어느 정도 차단하는 능력을 갖고 있느냐, 이걸 IPX4와 같은 등급으로 표시를 하는 겁니다. 이 IPX4에서 X는 제가 방진을 의미한다고 했잖아요. 앞자리가 X라는 거는 먼지 차단 테스트를 받지 않았거나 등급이 없다는 뜻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어폰은 보통 X로 표시하는 경우가 많아요. IPX4의 넘버 4는 뭘 의미하냐면 방수 등급이 4등급이라는 얘기예요. 모든 방향에서 분사되는 액체로부터 보호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운동 시에 흐르는 땀이나 빗방울 정도는 다 방수가 가능하다. 우중런 할 때 아무 문제 없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의하실 게 있는데요, IPX4는 생활 방수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수도꼭지에 물을 틀어놓은 상태로 물에 씻는다거나 담겨져 있는 물에 담궈가지고 씻는다거나 바닷물이나 수영장에 끼고 들어가는 행위, 이런 거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IPX 4등급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생활 방수 정도밖에 안 됩니다. 7번째 제품의 특징은 바로 멀티 포인트 연결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블루투스로 동시에 2개의 장치를 연결할 수 있어요. 노트북과 블루투스로 연결한 상태에서 링크버즈 클립을 스마트폰과도 동시에 연결할 수 있다는 거죠. 사운드 커넥트 앱을 열어서 동시에 2개 장치의 연결이라고 하는 메뉴를 활성화하게 되면 링크버즈 클립 이어버드가 2개의 블루투스 장치와 동시에 페어링이 됩니다. 그래서 노트북 음악을 듣다가 전화가 와가지고 전화를 받잖아요? 그러면 바로 스마트폰의 상대 음성이 링크버즈 클립으로 들립니다. 그러니까 바로 전화통화가 가능하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일할 때나 우리 일상생활에서 유용하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 멀티포인트 연결 기능은 제가 특별히 강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번째 제품의 특징은 넉넉한 배터리 용량입니다. 여러분, 이어폰의 배터리 용량은 진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거 테스트할 때 LA 마라톤의 풀코스를 착용하고 뛰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보통 일반적으로 풀코스 뛰면 4시간 이상 달리게 되니까 기본적으로 이어폰의 배터리 용량은 제가 생각할 때 연속 재생 5시간 이상이 가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뭐 마라톤 뛰는 내내 음악을 들을 수가 있죠. 그런데 오늘 여러분께 리뷰해드리는 이 링크버즈 클립은 완충 시에 9시간 연속 재생이 가능하고요. 지금 보시는 것 같은 이렇게 케이스에 넣어서 충전을 한다고 그러면 케이스에서 충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총 37시간까지 재생이 가능합니다. 굉장히 배터리 용량이 크다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배터리에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링크버즈 클립은 3분 충전으로 1시간 재생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넉넉한 배터리 용량 플러스 급속 충전 기능도 갖고 있다는 게 바로 링크버즈 클립의 8번째 제품의 특징입니다. 마지막 9번째 특징은 이 제품의 컬러가 총 4가지로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레이지, 블랙, 그린, 라벤더 이렇게 총 4가지 컬러가 출시를 했고요.
그리고 이번에 저는 소니 코리아로부터 그레이지 컬러와 블랙 컬러 두 제품을 시딩을 받았고요. 두 제품 다 제가 LA 마라톤에서 착용하면서 테스트를 거쳤습니다. 오늘 리뷰해드렸던 소니 링크버즈 클립의 가격은 정상 소비자가 기준 29만 9천 원입니다. 네, 이렇게 소니의 링크버즈 클립 제품이 가지고 있는 9가지 특징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가 러너로서 직접 현장에서 느껴보기 위해서 이번에 링크버즈 클립을 착용하고 2016 LA 마라톤 42.19km를 완주를 했어요. 짜잔! 네, 메달을 가져왔습니다. 저는 LA 마라톤 피니셔 맞아요, 여러분. 그래서 링크버즈 클립을 착용하고 LA 마라톤을 완주를 했고요. 시간은 5시간도 넘었어요. 네. 진짜 쏟아지는 떼약볕 아래서 제가 링크버즈 클립을 착용하고 중간에 막 노래도 불러가면서 실제 42.19km로 완주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실제 링크버즈 클립을 착용하고 달리면서 느꼈던 점을 말씀드려 볼게요. 이 부분이 직접적으로 이제 우리 러너들한테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말씀드릴 건데요. 이게 클립 타입이잖아요. 그래서 오랜 시간 귀에 착용을 해도 귀에 오는 압박감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풀코스로 완주했는데 뭐 귓볼이 아프다거나 이 귓바퀴 쪽이 뭐 이렇게 눌려가지고 아프다거나 하는 느낌은 전혀 받지 않았다. 그리고 제가 제품의 특징에서도 설명드렸다시피 이 주변 소음이 있을 때 음성이나 이 듣고 있는 소리를 굉장히 뚜렷하게 드러내주는 기술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음악을 들었을 때 정말 음악이 너무 잘 들리더라고요. 생생하게. 중량이 유닛당 6.4g 정도밖에 안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사실 무게감은 전혀 안 느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이거 귀에 끼고 막 풀코스 뛰면 귀가 무거워지는 건 아니냐 막 이런 생각 하실 수도 있는데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될 만큼 굉장히 초경량의 제품이다라는 거, 무겁다는 느낌을 가질 가능성은 전혀 없다. 그런데 장점만 있는 건 아니에요. 가장 큰 단점은 뭐냐면은 이 링크버즈 클립의 작동 방식이 터치에 의한 탭으로 작동을 하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리 버튼이 없어요. 플레이를 하고 스탑하고 다음 곡으로 넘기고 볼륨을 올리고 볼륨을 낮추는 이 기본적인 작동법들이 다 탭으로 이루어져요. 터치 방식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에어팟도 다 터치 방식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장점과 단점이 뭔지 아마 유추는 되실 거예요. 탭 방식의 경우에는 조작을 할 때 조작의 성공률이 굉장히 낮아요. 일상생활에서 탭으로 작동을 할 때는 작동의 성공률이 거의 100%에 가깝죠.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치면 당연히 기능이 작동을 하는데 이제 우리 같은 러너가 러닝할 때 지금 이제 착용하려고 제가 오늘 소니의 링크버즈 클립을 소개를 해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 달릴 때 조작을 하는 걸 한번 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라톤 내내 제가 연습을 해봤단 말이에요. 일단 이 링크버즈 클립의 작동법 중에 몇 가지 기본적인 작동 방식이 있어요. 첫 번째, 일단 왼쪽의 유닛을 2번 탭하잖아요. 그러면 청취 모드가 토글처럼 바뀌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스탠다드 모드로 시작을 했다가 2번 연속 탭하면 보이스 부스트로 변환이 되고 또 다시 2번을 탭하면 누움 방지 모드로 전환이 되거든요. 그리고 또 다시 2번을 탭하면 다시 스탠다드 모드로 전환되는 이러한 토글 방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탭으로 제품을 컨트롤할 수 있는 두 번째 기능은 바로 링크버즈 클립의 우측을 3번 탭하면 다음 곡으로 넘어가는 기능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LA 마라톤을 뛰면서 좀 경쾌하고 빠른 음악을 계속 들었으면 좋겠는데 중간중간에 발라드가 나오는 거예요. 다음 곡으로 넘기고 싶어서 이 오른쪽에 링크버즈 클립을 3번 따다닥 이렇게 이제 계속 했죠. 그런데 이게 땀이 나고 중간중간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제 뭐 에너지 젤도 먹고 그 다음에 물도 받아 먹고 뭐 에너지 음료도 먹고 하다 보니까 손이 막 끈적끈적해지고 이런 손으로 오른쪽 링크버즈 클립을 3번 탭했는데 이게 다음 곡으로 잘 안 넘어가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 작동 성공률이 한 30%? 굉장히 작동이 바로 그때그때 안 되니까 물리 버튼이 있으면은 너무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탭으로 작동하는 게 있는데 이건 더 문제예요. 볼륨을 업하고 볼륨을 다운 시키는 걸 탭으로 할 수 있거든요. 오른쪽 링크버즈 클립을 연속 5번 탭하면 볼륨이 업이 되고요. 왼쪽 링크버즈 클립을 연속 5번 탭하면 볼륨이 다운이 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라톤을 뛰고 있는데 볼륨을 좀 키우거나 줄여보려고 뛰면서 5번을 연속 누르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와, 5번 했는데 진짜 이거는 볼륨을 못 올리겠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제일 제가 듣기에 좋은 볼륨으로 딱 맞춰놓고 풀코스 완주할 때까지 볼륨은 손을 안 댔습니다. 탭 방식을 채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러닝을 하는 그 실제 순간에는 볼륨을 높이거나 볼륨을 낮추거나 다음 곡으로 전환하는 게 쉽지가 않았다. 대신 청취 모드를 바꾸기 위해서 2번 탭하는 것까지는 굉장히 작동 성공률이 높았다. 여기까지가 제가 2016 LA 마라톤 풀코스를 뛰면서 느꼈던 장점과 단점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소니가 새롭게 내놓은 링크버즈 클립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사실 제가 예전에 리뷰해드렸던 제품 중에 보스의 울트라 오픈 이어버드라는 오픈 이어 타입의 이어폰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이러한 보스의 울트라 오픈 이어버드에 대응할 만한, 상대할 만한 소니의 제품이 없었어요. 그런데 올 1월에 드디어 소니에서 음질도 좋고 사용 편의성도 뛰어난 링크버즈 클립을 출시를 했기에 제가 러너분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오늘 자세하게 리뷰를 해드렸습니다. 소니의 링크버즈 클립이라는 제품은 장점도 많지만 러너에게 있어서의 단점도 같이 가지고 있는 제품입니다. 그러니까 구매를 고려하고 계신 우리 러너비님들 계시다면 오늘 제가 올려드린 러너TV 리뷰 영상 참고하셔서 합리적인 구매 의사결정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재미있는 러닝 기어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런업 유어 라이프!